자, 어제 북한이 ICBM을 쐈습니다. 얼마 전에 북이 ICBM 화성 17호라고 부르는 것을 쐈다가 실패했다 했는데 어제 성공적으로 발사했고, 일본에 보면 자위대의 F-15 전투기가 비행기에서 촬영한 고각으로 쐈던 ICBM이 떨어지는 걸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쏜 ICBM은 고도가 6200km, 그러니까 하늘로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리고 비행 거리가 6200km를 올리고 1080km를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일본 앞바다에 떨어졌죠. 그래서 북한이 지난 2011년 11월에 발사한 고도 4475, 사거리 950, 그리고 53분간 비행했던 화성 15형보다 더 월등히 성능이 뛰어난 걸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고각으로 발사하지 않고 정상 45도 각도로 발사한다면 워싱턴이나 뉴욕을 타격할 수 있는 화성 15호에 더해서, 지금 화성 15호가 13,000km 날아간다 했는데 미국 전역에 어디든지 이게 17형이 다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길이 23, 동체 2.3m로 지름이요, 세계에서 가장 길고 굵은 ICBM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미군이 발사에 대해서 또 미사일을 쏘는 맞대응에 들어갔다 이러는데, 그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고요. 어제 쏜 날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 어제 쏜 날이 유럽 시간으로 10시, 한국 시간으로는 한 4~5시에 벨기에 브뤼셀에서 나토 그리고 EU, G7의 리더들이 한데 다 모여가지고 겹치기도 하고 빠진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 세 개에 해당되는 정상들이 미국의 바이든을 비롯해서 EU 집행위원회 의장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일본의 기시다 총리까지 가서 캐나다의 트루도 총리까지 불러서 브뤼셀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문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봉쇄와 우크라이나 지원을 주로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말하지 않은 비공개적 핵심은 이 러시아가 전쟁이 지금 이기기는 틀렸고 갈수록 데미지가 커지고 그걸 감당할 능력도 안 되는데 결국은 핵이나 생화학 무기를 쓰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걸 썼을 때 EU나 나토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이런 부분을 어제 의논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자, 그걸 의논하는 날 북한이 바로 쏴버렸습니다. ICBM을요. 자, 북한이 어제 몇 시에 쐈는가 하면 시간도 계산을 했어요. 한국 시간으로 오후 2시 34분에 평양 순항 비행장에서 이동식 발사 차량으로 고각 발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 시간이 70분으로 2017년 11월에 화성 15회 53분을 넘었었다. 그래서 정상 각도로 쐈다면 45도 안팎에 15,000km를 날아갔을 것이다. 그래서 최대 고도, 최장 비행시간, 최대 사거리를 한꺼번에 경신을 했다는 겁니다. 국내적으로는 5년간 매달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파탄이 났다. 이제 사문이 강력하게 김정은이를 규탄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까지 쏜 것은 다 짧은 거 내지는 1000km 안팎인데 이번에는 ICBM 15,000km짜리를 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경고하고 어제 외신들은 이 문제를 크게 다뤘습니다.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지금 모여서 서방 정상들 거의 전부가 모여서 러시아, 중국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거죠. 중국도 지금 러시아를 돕는 문제에 대해서 중국에 경고하는 문제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 회의를 하기 직전에 북한이 ICBM을 쐈다라는 거는, 이거는 첫 번째로 국내적 의미를 넘어서서요, 러시아와 중국하고 협의를 했고, 그러면 내가 한 2시 34분쯤 쏴 올리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브뤼셀하고 한국하고 8시간 시차가 있으니까 어제 5시 반부터 사진을 찍고 6시 정도의 회담에 들어갈 타이밍이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하면요. 그런데 북한이 이제 그 직전에 쏴버렸습니다. 그래서 회담에 가기 위해 앉아 있다가 브뤼셀에 도착해서 북한이 쐈다라는 걸 보고받았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아까 언급한 대로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이 긴밀하게
협의했던 부분입니다. 사실 어제 NSC를 소집하고 문가리가 용산 이전 파문 이후부터 안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신경 쓰는 척 하고 있죠. 근데 한편으로는 좀 가소롭다 생각도 들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이 짧은 거를 쏠 때 단거리 미사일 한국을 겨냥한 부분에 대한 실질적 위협이 될 때는 NSC도 소집 안 하고 별로 신경을 안 쓰더니만 한국하고 관계없는 미국까지 날아가는 걸 쏘는데 문가리가 호들갑을 떨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웃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김정은이가 뭔 일을 해도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복합적인 부분을 계산한다라는 게 나왔고요. 어제 브뤼셀 회의의 핵심은 우크라이나 지원과 러시아에 대한 경제 봉쇄, 이게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으로는 러시아가 한 달을 싸웠는데 우크라이나를 이기지 못했고 이제 러시아의 자원이 거의 고갈됐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 시간 이후에 싸울 여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기서 발을 빼면 푸틴은 무너질 거고, 결국 푸틴이 할 수 있는 수는 러시아가 핵무기를, 전술핵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럴 때 미국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 논의를 주로 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협의한 것이라고는 지금 푸틴이 소형 핵무기로 핵전쟁 위협을 실제로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러시아군이 재래 전쟁에서 핵전쟁으로 전환하는 시나리오가 있지 않겠냐라고 보고 실제 이런 실전 훈련도 하고 있다. 그래서 소형 핵무기 이용을 통제 못하는 상황을 막는다라는 게 미국의 입장이지만은, 미국도 이런 부분에 대응해서 히로시마 원폭 파괴력 2% 수준을 가지고 있는 적은 핵무기를 갖다가 개발 중이다. 그래서 소규모 핵전쟁이 시작되었다가 대규모 핵전쟁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서 팽배해지고 있어요. 푸틴이 전쟁에서 지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 그래서 푸틴은 살아남기 위해서 소형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러시아가 만약에 이런 가능성을 현실화시킬 때, 점점 커지고 있다, 이 가능성이. 러시아에게 전쟁이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고 서방의 압력이 가속화되고 러시아 내부의 반발이 심화되고 측근들이 발을 빼고 있고, 또 이 전쟁을 일으키도록 한 FSB, 국방부 등에서 핵심들이 가택 연금이 되어 있는 상황. 그래서 푸틴이 잘못하면 쿠데타로 실각할 수 있는 상황에서 푸틴이 소형 핵무기를 사용했을 때 미국이나 서방이 명확한 여기에 대한 대응 지침을 정하지 않으면 당할 수 있다. 그리고 핵무기 사용했는데도 개입 안 했을 때는 이제는 마음 놓고 쓸 것이다. 그래서 브뤼셀에서 러시아의 화학, 생물, 그리고 사이버전 핵무기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그래서 러시아군이 냉전 종식 이후에 혼란을 겪으면서 핵 사용의 문턱을 낮췄고 핵무기 사용이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에 대해서 포격을 한 것에 대해서도 러시아군은 신경 안 쓴다. 그냥 쐈다. 될 대로 되라. 우리는 핵무기를 특별 취급하지 않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서방에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푸틴은 지난달 러시아 핵 부대에 특별 전투 대기 명령을 내렸고, 그래서 소형 핵무기를 쓰게 되면 그거라도 결국 핵 공포 균형을 무너뜨릴 거라는 거죠. 그래서 푸틴이 파괴력을 줄인 소형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흘리면서 벼랑끝 전술을 강화해서 재래식 전쟁에서 상대에게 겁을 주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푸틴의 핵 사용 문제가 우크라이나를 굴복시키고 있고, 그리고 서방이 개입하는 3차 대전 가능성을 낮추고 있지만은, 냉전 시기보다 파괴력이 줄어들었지만은 히로시마 절단 정도 되는 핵무기를 맨하탄에 떨어뜨리면 50만이 죽는다는 거예요. 자, 그것보다 더 줄인 핵무기를 사용할 때 이 소형 핵무기를 사용하게 되면 핵을 금기시하는 것을 약화시켜서 저래 조그만 재래식 무기 정도 중에 좀 센 폭탄 정도의 핵을 썼는데 그거는 봐주자, 이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사용돼 버리고 나면 적은 거라도 전면 핵전쟁이 될 거고, 그래서 러시아가 소형 핵무기를 경고용으로 발사하고 나토가 소형 핵무기로 응사하면 몇 시간 만에 한 1억쯤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러시아가 한 2,000개의 소형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미국은 한 100개밖에 유럽에 없다라는 겁니다. 미국은 전체적으로 소형 핵무기가 적어요. 그래서 러시아의 핵전쟁 독트리는 패배하는 그런 재래식 전쟁의 상황이 전개될 때는 핵무기를 발사해 공격자를 패퇴시키고 굴복시킨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러시아가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소형 핵무기 사용에 상당히 특화됐다는 거예요. 자, 근데 소형 핵무기는 크루즈 미사일, 비행기, 함정, 지상에서 발사되는 이런 크루즈 미사일에 넣어서도 쏠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소형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거기에 고무돼서 ICBM을 미국으로 쏜 겁니다. 자, 러시아의 핵만 무섭냐? 우리 핵도 있다. 자, 우리가 너네 나라에 직접 쏴 올려서 어디에든 지금 ICBM이 너네 미국에 도달할 수 있다. 자, 우리가 2017년 11월에 비해서 4년 반 동안에 이만큼 기술을 높였다. 너네들 우리한테 협상하고 핵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냥 있지 않겠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핵을 가지고 미국과 나토, EU 등을 협박하는 부분에 북한이 가세했다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번에 북한의 도발의 타이밍과 도발한 날의 의미, 그리고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진전 양상에서 딱 들어맞다라는 겁니다.